벤츠 프리미엄 전시장.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곳은 고급스러운 차들이 빛나는 곳이었고 손님들은 늘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곤 했다. 그러나 오늘 그곳에 평범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아무도 그녀를 예상하지 못했다. 낡은 옷에 오래된 가방, 오래되어 발목이 약간 다른 운동화. 그녀는 입구에 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들어왔다.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녀에게 쏠렸고 그들의 속삭임이 어렴풋이 들려왔다. 누구는 고개를 돌리고 누구는 일어선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할머니는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보였다. 이곳은 결코 그런 존재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었다. 고급스러운 차량들이 즐비한 전시장, 늘 잘 차려입은 고객들이 한껏 자랑스럽게 이곳을 다니며 고급차의 핸들을 잡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그곳에 맞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차를 천천히 둘러보며 이곳에 온 이유를 찾고 있었다. 정세혁, 이 매장의 지점장, 그는 전시장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존재였다. 언제나 고급 시계와 반지가 빛나는 손목을 자랑하며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도 예외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며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할머니가 들어오자 그의 미소는 잠시 멈췄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고 입구에서 할머니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끊고 매장으로 나갔다. 지점장답게 고객들에게 먼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넨 뒤 마침내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지점장의 눈에 띄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차갑고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손대지 마세요. 여기 차들은 몇 억씩 하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 표정에선 그다지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할머니의 고요한 눈빛과 정세혁의 경멸 어린 표정이 맞닿았다. 정세혁은 할머니가 감히 고급차의 문 손잡이를 만졌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여기 오셔서 구경만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튀어나왔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그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런 그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차량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온 것일까?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지난 날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할머니가 이곳에 온 이유는 아마 그저 나도 한 번쯤은 내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그곳에 무엇을 느끼며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 정세혁은 확실히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긴 이 고급스러운 매장에서 그가 한때 무시해왔던 작은 존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 존재가 내뿜는 고요한 자신감과 차가운 시선들을 흡수하는 듯한 그 평온한 표정이 그의 마음속에 어떤 무언가를 일으켰다.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차들을 바라봤다. 주변은 여전히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정세혁의 눈빛과 직원들의 찬란한 미소들이 오가며 그녀는 그 속에서 서서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외면한 채 그저 차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그녀의 이름은 이지원,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아왔다. 늘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왔고 남편이 일찍 떠난 뒤로는 홀로 가족을 부양해왔다. 지은 옷과 늘 달아해진 운동화 그리고 오래된 청가방은 그녀가 살아온 삶을 증명하는 상징 같았다. 하지만 오늘 그 오래된 가방을 들고 이 고급스러운 차 매장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잠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헷갈렸다. 내가 뭘 원한 거지? 이 질문은 할머니에게 계속 맴돌았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고단함과 소박함을 지나 이제 그녀는 자식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저 자신이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살아가는 데 있어 늘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들이 필요로 할 때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했던 삶. 하지만 그 끝자락에 서서 그녀는 한 번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소망이 피어올랐다. 할머니는 그 고급 차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봤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자동차도 사람들도 전부 다른 세계에 사는 듯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세계 속에서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를 고민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곤 건 달리기에도 힘겨운 나날들과 작은 집 한 채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만큼은 뭔가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었다. 매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은 할머니가 서 있는 곳을 지나칠 때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와서 차를 보지? 그런 속삭임이 들려왔다. 할머니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도 그들처럼 고급스러움을 뽐내는 것만이 중요한 세상에서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들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보낸 시선에 반응하기보다는 내면의 소망을 쫓아가려 했다. 잠시 후 매장 한쪽에서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다. 그는 이 매장에서 갓 입사한 신입사원 유지호였다. 혹시 어떤 차를 찾고 계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을 걸자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건 것은 아마도 오랜만이었을 것이다. 우리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사주려고. 할머니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손톱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매장에 있는 고객들은 할머니가 차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눈길이 갈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이 이곳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럴수록 더 확고하게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싶었다. 이 모델은 특히 안전성이 뛰어나요. 처음 운전하는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좋죠. 유지호의 설명을 듣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시선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쏠리지만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시선에 개의치 않았다. 이 차를 사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할머니 자신이 이렇게라도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유지호는 할머니에게 조수석 자리를 열어주었다. 한번 앉아보실래요? 앉아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천천히 차에 올라앉았다. 시트의 부드러운 느낌이 그녀를 감싸며 이 순간이 너무나 달콤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오래된 생활 속에서 쌓인 피로와 아픔이 잠시 사라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잠시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의 감사함을 느꼈다. 유지호는 차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할머니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분 좋게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이 차를 경험하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차와 상류사회의 세계가 전혀 다른 이 세계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그 세계에 속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한 순간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차량의 고급스러운 시트는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내가 이런 차를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차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되지 않나? 그 순간 차를 살펴보던 유지호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차는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비용도 적고 안전성도 우수합니다. 특히나 중장거리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차의 기능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그녀는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유지호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이해가 갔다. 차에 대한 관심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커져가는 소망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한편으로는 머릿속에서 자신이 이 차를 구입했을 때의 상상을 해보았다. 이 차로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끔은 동네 마트에 가는 길에도 타볼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작은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 정세혁 지점장이 다시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그 표정 그대로였다. 냉담하고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할머니가 차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다시 다가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모델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그런 돈이 없다면 손대지 마세요. 여기 차들은 그 정도 가격대입니다. 그 말은 마치 할머니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다. 할머니는 그 말에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세혁의 표정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나는 그저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다. 할머니는 정세혁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차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보다 더 확고해졌다. 그때 유지호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할머니, 이 차가 마음에 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가격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차를 사겠다.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유지호는 놀랐지만 그녀의 결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다. 그런데 그 순간 매장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은 다소 당황스러워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세혁은 할머니의 결정을 듣고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할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에야 그는 얼떨떨한 상태에서 가격에 대해 더 설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저도 이 차를 사겠습니다. 내일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완납할게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에 정세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러면 계약금부터 내셔야 하고 서류 작업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지갑을 열며 오래된 가죽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이걸로 결제할게요. 할머니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했다. 정세혁은 할머니의 카드가 결제될 리 없다고 생각하며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다. 그리고 화면에 금액을 입력했다. 2억 5천만 원. 그 금액이 화면에 뜬 순간 그는 속으로 거절될 거라 확신했다. 그러나 몇 초 후에 화면에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정세혁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손이 떨렸다. 단말기의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동일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카드에서 결제 금액을 확인하며 다시 지갑에 카드를 넣었다. 매장 안은 조용했다. 모든 직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유지호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며 그녀가 결제한 사실에 의문을 품었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자신이 결정한 길을 확신했다. 내일 나머지 금액을 완납하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해주세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아무런 후회 없이 받아들이며 자신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할머니는 매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 그토록 큰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오래된 집, 낡은 옷, 어두운 골목길에서 손주를 키우며 살아온 이런 고급스러운 차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심을 스스로 이루어냈다. 할머니는 자신이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속의 작은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거였구나. 매장 안은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조용히 할머니의 결제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세혁은 여전히 그다지 좋은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할머니가 결제를 마친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그가 잠시 고개를 돌리자 매장 한켠에서 신입 직원인 유지호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저희가 빠르게 서류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지호는 할머니에게 예의 바르게 말하며 한 손에 계약서를 들고 그녀를 안내했다.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제 조금씩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결심을 내리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자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세상이 그토록 말하고 바라던 것처럼 강요할 때 할머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나만의 길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매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세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였다. 매장 안의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았고 모두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단번에 매장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 남자는 벤츠 코리아의 부회장 박진우였다. 정세혁은 그를 보고 얼굴이 변했다. 그는 급히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박진우에게 다가갔다. 박진우는 잠시 정세혁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날카로운 평가가 묻어 있었다. 정세혁은 박진우를 최고급 전시 차량 쪽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박진우는 손사래를 쳤다. 저기, 지금 저 고객과 상담 중이시죠? 방해하고 싶지 않네요? 박진우는 조용히 말하며 할머니가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 말을 들은 정세혁은 곧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박진우를 부드럽게 안내하려 했지만 박진우는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그 고객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네요? 박진우는 정세혁에게 다시 물었다. 정세혁은 급히 대답하려 했지만 그 순간 박진우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고정되었다. 할머니와 박진우의 눈이 마주쳤다. 몇 초간의 정적 속에서 매장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흐려졌다. 박진우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오늘 매장에서 경험하신 모든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그저 고요히 서 있었다. 박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동안의 경과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희 회사의 근본 가치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정세혁은 이제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차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을 파는 곳입니다. 그 말은 정세혁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며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했다. 박진우는 천천히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 저희 매장에서 발생한 일들은 모두 저희 회사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마치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해지며 이제는 그 어떤 사람의 시선도 그녀를 흔들 수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박진우는 천천히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지점장님, 오늘부로 면직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매장 안은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정세혁은 어깨가 처져 있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박진우는 조용히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세혁은 무릎이 풀린 듯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 박진우 부회장의 말이 끝나자 매장 안은 일순간 정적에 빠졌다. 직원들은 모두 그가 내린 결정에 충격을 받았고 정세혁은 얼굴이 창백해져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박진우는 그가 느꼈던 불쾌함을 단호하게 처리하며 매장의 품격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정세혁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는 분명히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 이지원은 그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비난이나 분노는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시련들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던 감정은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곳에서 그 고급스러운 차량들을 둘러보며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진우는 이제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는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부회장으로서 매장 내부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상황을 바로잡고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그동안 겉으로만 점잖고 세련되게 보였던 이 매장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할머니였다. 박진우는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매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저희 회사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뢰와 존중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때 한 미소가 조용히 박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본 후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했는지 깨달았다. 한 미소는 두 손을 모아 박진우에게 말했다. 부회장님, 저도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며 제가 알게 된 것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미소의 말은 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한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장 안은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다. 처음엔 직원들의 얼굴에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직원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지원은 여전히 침착하게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오늘 이 매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고요하게 말했다.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느끼지 않았다. 비록 오래된 옷과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박진우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저희 매장에서 경험하신 모든 일들이 앞으로 저희 회사와 직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후 박진우는 한 미소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너가 이 매장의 새로운 지점장이야. 한 미소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이 매장에서 할머니처럼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일을 할 것이다. 할머니 이지원은 매장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다. 매장을 떠나면서는 다시 한번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거야. 할머니 이지원은 벤츠 전시장에서 나와 작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예전보다 더 확고해 보였다. 매장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만 같았다. 이제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지.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그 누구보다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그 길이 어두운 길일지라도 할머니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매장을 떠난 후 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차를 몰고 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차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였지만 점 그 차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평소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해왔지만 차를 타고 나가며 느끼는 그 작은 자유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차를 타고 가다 문득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아들 미경이 떠올랐다. 미경은 항상 바쁜 일정을 보내며 할머니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 그동안 할머니는 미경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리움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미경이랑 한번 연락해볼까? 할머니는 생각했다. 오랜만에 아들과의 연락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도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미경이 전화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뭐 좀 필요하세요? 드디어 미경이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바쁘지? 내가 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그 물음에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나도 이제 혼자서 차도 타고 다니고 조금씩 외출도 해. 너도 잘 지내지? 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다. 할머니는 그동안의 아들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경과 다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기뻤다. 그 후 미경은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할머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나가서 식사라도 하죠.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이후 할머니와 미경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자주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미경이 추천하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할머니는 자식과의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미경 역시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음을 느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경은 이제 할머니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할머니는 자신이 사놓은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평생을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혼자서 집을 정리하고 팔리기 좋은 가격에 매물로 올렸다. 집을 팔면서 할머니는 생각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도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전에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차를 타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향해 떠났다. 어느새 어두워진 하늘을 보며 할머니는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맞았다. 내가 드디어 나만의 삶을 시작하는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마음속 다짐을 되새기며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했다. 할머니 이지원은 집을 팔고 나서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삶이었기에 이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쏟기로 결심한 할머니는 그 작은 아파트를 떠나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그곳은 혼자서 살기에 적당한 작은 원룸이었다. 대도시의 소음과 사람들 속에서 할머니는 고독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사할 것 같았다. 이사 당일 할머니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옮겼다. 오래된 의자, 몇 권의 책, 그리고 여러 해마다 보았던 사진첩들. 그 사진첩 속에서 할머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잠시 멈춰섰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들, 가족들과 함께 보낸 기쁨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들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추억들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첫날,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어두운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빛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는 단지 자신만의 작은 공간에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주말마다 미경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미경과 함께 책방에 가거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늘 차분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다채로운 삶을 원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꽃 구경 갈래요? 미경이 물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다, 가자.
언제나 꽃을 보며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니? 두 사람은 공원에서 꽃을 보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그동안 가족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도 미경에게 털어놓았다. 미경아, 사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쉽지는 않았어. 늘 너희들에게만 집중해서 내 삶을 잊고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어. 미경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또한 다소 미안하게 느껴졌다. 할머니, 이제는 정말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제가 도울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미경아.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선택을 내리기 시작했어. 너희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나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다. 그날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꽃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자식에게 의존하는 삶을 넘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다. 그렇게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자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 후 할머니는 자주 근처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미경과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것이 결코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할머니에게는 치유와 성장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한 할머니의 변화는 미경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경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했을 뿐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한 삶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미경은 감동받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을 응원하며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 이지원은 새로운 삶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매일을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녀는 더욱 행복해 보였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보내는 일상은 단조롭지만 그 속에서 할머니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이 작은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큰 행복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어느 날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아, 오늘 너랑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미경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디요,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강공원에 가고 싶어. 거기에서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그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오게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미경은 천천히 걸으며 한강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경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고 있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 예전엔 너희들만 생각하며 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두 사람은 한참을 걸으며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억지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미경은 할머니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고 그 삶에서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할머니, 제가 더 자주 찾아올게요. 미경은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미경아. 나는 이제 나만의 시간을 즐길 거야.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지. 할머니의 말 속에는 그동안 자식에게 의존했던 그 자신이 아닌 이제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한강을 걸으면서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삶을 곱씹어 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를 되돌아봤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한강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스치며 할머니는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가까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젊은 여자가 책을 읽으며 머리를 쥐어짰다. 할머니는 그 여자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안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여자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젊은 여자는 할머니를 보고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냥 요즘 너무 지쳐서요. 뭔가 모든 것이 버겁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예전에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건 삶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기대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젊은 여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게 된 듯 보였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다시 책을 펼쳤다.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이 정말로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을 때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할머니는 그저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누구의 기대도, 그 누구의 요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삶의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길을 잃을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와 콘텐츠를 더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